자, 대표적인 등비 수열의 어떤 응용 문제들, 즉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지수 로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많이 연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 부분, 일정하게 뭐 늘어나거나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일정한 비율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 파트, 로그 파트가 이제 등비 수열과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564번에 보면 자, 어떤 도시의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답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후에는 10,000명, 20년 후에는 2만 명이 된답니다. 그럼 15년 후에는 몇만 명이 될 것이냐? 뭐 그 사이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찾아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지금 현재 A 도시의 처음 인구를 그냥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A. 그러면 1년 후에는 얘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날 거니까요. 2배가 되면, 만약에 2배라고 한다면 2A가 되겠죠. 그런데 그 비율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 이 비율을 R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럼 1년 후에는 A, R이 되겠죠. R배. 그러면 다시 또 1년 후에, 즉 2년 후에죠. 2년 후에는 다시 얘가 또 R배가 되면서 A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후에는요. 자, 2년 후에는 이 제곱으로 표현되죠. 10년 후에는 A, R의 10제곱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 후에는요, 당연히 A, R의 15제곱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A, R의 20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나와 있느냐? 이 10년 후에는 10,000명. 예. 10년 후에 이 값이 10,000명이랍니다. 그냥 단위는 생각할게요. 1만 명. 단위는 10,000명입니다. 만.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얘가 2만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얘가 얼마인가를 찾으시오라는 단편적인 문제を이제 수식화 시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AR의 10제곱이 1입니다. AR의 20제곱이 2입니다. 요놈일 때 AR의 15제곱 계산하세요 문제예요. 자, 지수에서 했던 전형적인 어떤 문제 모양새죠. 자, 여기에서 굳이 뭐 열리기 좀 어렵지 않고요. 이 작은 값이 AR의 10제곱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AR의 10제곱, 그 다음 R의 10제곱이 2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AR의 10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이 이 뜻이죠. 이걸 계산하시오 문제. 자,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입니다. 얘는 1입니다. 결국은 R의 10제곱이 2일 때 R의 5제곱 계산하시오 문제밖에 안 돼요. 물론 R 값하고 A 값 다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R의 10제곱이니까요. R의 5제곱은 루트 2가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R의 5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루트 2가 되고 이 루트 2를 문제에서는 대략적으로 1.4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10,000명입니다. 1.4만 명. 즉 다른 단위 그냥 실제 인원수라는 14,000명이 되겠죠. 14,000명. 자, 그 다음에 570번에 보면 어떠한 팔꽃이 싹이 튼 다음에 점점 커져가겠죠. 일주일 후에는 1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자란 길이의 5분의 4배만큼 더 자란다고 했습니다. 더 자란다고.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제 씨앗을 심었으면 뭐 길이가 없었겠죠. 자란 길이가. 그럼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랬을까요? 처음에 일주일 후에는 얘가 10cm 자라는답니다. 이렇게 10cm가 자랐어요.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2주일 후에는 이 기존에 자라있던 10cm에다가 얼마나 더 자라느냐면 이 10cm의 5분의 4배만큼, 즉 10cm의 5분의 4배. 뭐 계산을 하자면 8cm이긴 한데요. 그냥 10cm의 5분의 4배. 이렇게 표현할게요. 10cm 5분의 4배가 더 이렇게 위로 더 달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3주일 후에는, 그러니까 더 일주일이 더 지나겠죠. 3주일 후에는 처음에 자란 10cm에다가 그 다음 2주 동안 자란 10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직전 2주, 즉 색깔로 따지면 이 빨간색이요. 빨간색 5분의 4만큼이 더 자라난대요. 빨간색이 얼마나 10 곱하기 5분의 4였죠. 이것에 또 5분의 4배니까 결국은 1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그럼 만약 4주일 후라고 한다면 4주일 후라고 한다면 10에다가요. 이 숫자만 쓸게요.
10에다가요 10 곱하기 5분의 4가 붙고요. 요 놈을 1제곱으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요 부분이죠. 거기의 또 10 곱하기 5분의 4의 3제곱이 더 붙어서 이게 바로 4주일 후의 자라는 길이가 될 겁니다. 4주 후에가 이 5분의 4의 세제곱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8주라고 했으니까 8주 후의 길이에 따라서 8주일 후의 길이는 10에다가요. 이 길이 8주 길이를 이렇게 쓸게요. 8주일 후의 길이는 10에다가요. 10 곱하기 5분의 4의 1제곱에다가요. 10 곱하기 5분의 4의 2제곱에다가요. 자, 3주일이 이 제곱으로 끝났고요. 4주일이 세제곱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8주일은요, 얼마로 끝날 거예요? 10 곱하기 5분의 4에 7제곱으로 끝날 거예요. 8주일을 잘못해서 이 8제곱이라고 써는 안 됩니다. 이 규칙에 맞게끔 써줘야 돼요. 따라서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이죠. 자, 공비가 5분의 4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쓰게 되면 공비가 1분의 4가서 얘도 음수가 나오고 얘도 음수가 나와서 좀 계산하기 귀찮은 모양이 되니까 거꾸로 쓸게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 마이너스 공비 개수 8개입니다. 8개. 잘못해서 이 7제곱을 보고 7개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제곱, 2제곱, 7제곱이라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8제곱. 그리고 첫수가 10이죠. 자, 요 계산을 하면 된답니다. 문제에서 1-5분의 4. 이 5분의 4의 8제곱은 0.17로 계산하래. 얘를 0.17.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1에서 0.17 빼면 0.83이 되죠. 자, 요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5분의 4가 0.8이죠. 소수로 계산할게요. 0.2분의 10 곱하기 0.83이니까요. 분자분모 100 곱할게요. 2분의 10 곱하기 83이 되면서 얘가 요 5로 나누니 5, 30, 5, 8에 40, 415cm, 20이죠. 여기 20. 분자분모 100을 곱했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그래서 41.5cm가 최종 8주 후에 자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9번에 자, 거기에 중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요. 처음에 자, 요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요런 모양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온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온전한 길이에서 온전한 이 정삼각형에서 얘를요 중점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날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갈 때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 네 토막을 낸 다음에 얘를 네 토막을 낸 다음에 한 토막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토막 중에 한 토막을 없앴다는 얘기는 네 토막 중에서 세 토막만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여기 갈 때 몇 배가 되냐면 4분의 3배가 될 거예요. 4분의 3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판단하는데 측정을 좀 할게요. 측정은 상황부터 볼게요. 그럼 2회 시행 후에는 지금 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 또 그다음 요 부분도 있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고요. 여기도요. 없애버렸고요. 여기도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 갈 때도요.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으로 갈 때 몇 배가 됐죠? 4분의 3배 됐죠. 이 부분도요. 여기로 갈 때 4분의 3배가 됐죠. 이 부분도요. 여기로 갈 때 4분의 3배가 됐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 갈 때도 4분의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3배. 넓이가 4분의 3배씩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측정을 좀 할게요.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었죠. 자, 정사각형의 우리가 넓이 공식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가 2죠. 2의 제곱이라서 계산하면 루트 3입니다. 이 처음의 넓이가 루트 3이었어요. 처음의 넓이가. 자, 처음 넓이가 루트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회 시행 후에는 이 루트 3이라고 하는 놈의 4분의 3배가 될 테고요. 그럼 2회 시행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또 4분의 3배가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3회 시행하면 다시 세제곱 또 4분의 3회가 또 붙을 거죠. 3회 시행 한 번 더 쓸까요? 3회 시행을 하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에 또 루트 4분의 3회니까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회 시행을 10회 시행 후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10회 시행을 하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자 1회가 1제곱이고요. 2회가 2제곱이고 3회가 3제곱이죠. 이 회수하고 지수가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10회 시행 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프랙탈 구조 또는 시오펜스키 곡선 또는 코어 곡선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자, 여기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여기 한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세트막을 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중간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 같게 이렇게요.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던 이 부분을 요렇게 만든 겁니다. 자, 요렇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여기 길이를 세 토막 냈다고 치면 세 토막이 하나, 둘, 셋, 네 토막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몇 배가 됐습니까? 3분의 4배가 됐죠. 3분의 4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3분의 4배가 됩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부분이 3분의 3배 됐고요. 또 우측 부분도 밑에 부분도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4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 갈 때 3분의 4배가 된 겁니다. 측정을 좀 할게요. 판단 어떤 상황으로 확장되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텐데 다시 이 부분을요. 여기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갈 때 잘랐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즉 여기가 다시 또 3분의 4배가 됐죠. 3분의 4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4배가 되고요. 여기도요 3분의 4배가 되고요. 여기도 3분의 4배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가면서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전체적으로 3분의 4배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 때도 3분의 4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측정합시다. 여기서는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 자, 원래 둘레의 길이가 얼마였나요? 첫 번째. 여기 지금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합시다.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도형입니다. 첫 번째 도형은 둘레의 길이가 3이죠. 3. 둘레의 길이가. 그럼 두 번째 도형은요. 두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의 3분의 4배가 됐죠. 그럼 3의 3분의 4의 1제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3 곱하기 3분의 4에 다시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3 곱하기 3분의 4에 자, 두 번째가 1제곱으로 써지고요. 세 번째가 2제곱 표현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4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02번부터 대출 원리합계 문제라든지 대출금 갚는 문제,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문제, 이 연금 문제 다 동일한 구조의 문제니까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봅시다. 602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합계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냐면 단편적으로 문제를 막 공식화시켜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걸 무작정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어떤 응용력이 절대로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조의 어떤 풀이의 흐름의 이해를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02번에 자,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상황의 문제냐면요. 좀 이 원리학교 설명하자면은 실질적인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그 이자율에 대해서 좀 해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 시간상 강의에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에서는 단순하게 문제 푸는 데부터 초점을 둘게요. 처음에 매월 초입니다. 매월 초에 100만 원씩 은행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1월 초에도 100만 원을 집어넣고요. 단위로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월 초에 100만 원을 또 집어넣을 거예요. 또 100만 원을. 그 다음 3월 초에도 100만 원을 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년, 즉 60개월 동안. 그러면 58초에도요 100만 원을 집어넣고요. 59초에도요
100만 원을 집어넣고요. 60개월 초에도 100만 원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60개월 초에 100만 원을 딱 집어넣어서 이제 은행 가서 나는 여러분과 은행과의 60개월 계약을 다 했으니까 바로 가서 이 지금까지 집어넣은 돈을 이자율까지 고민해서 다 내놓으세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언제 끝나냐면 60번째 초에 집어넣었으면 마지막 한 달의 여유기간, 즉 마지막 한 달의 이자기간 해서 60개월 말에 얘네들 돈을 다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뒤에서 볼게요. 이 100만 원은요 바로 100만 원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자기간을 한번 거칠 겁니다. 한 달의 이자기간. 원리율이 1%라고 했죠. 원리율이 1%라는 얘기는 1%가 더 증가하죠. 그러면 1.01배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A가 있는데 3%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A의 3이라고 하면 100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0분의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분의 103배가 되겠죠. 이걸 소수 표현하면 1.03이 될 겁니다. 이 3% 증가했다거나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리율이 1%니까요. 얘는 100 곱하기 1.01배가 되어서 이 100만 원, 그러니까 60개월 초에 집어넣은 100만 원은 이 돈이 되어져서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이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59개월 초에 집어넣었던 이 100만 원은 이자 기간을 몇 번 거치냐면 2번을 거치게 돼요. 2번. 여기에 1.01배가 되고요. 또 1.01배가 또 한 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되어서 나한테 이 돈은 돌아올 겁니다. 회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자면 얘는 이자 기간 3번을 거치겠죠. 즉 100 곱하기 1.01의 이제 3제곱이 될 겁니다. 3제곱.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총 몇 번? 총 60번 이자를 했죠. 그럼 결국은 이 돈은요, 쭉 와서 60번 집어넣은 돈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100 곱하기 1.01에, 자, 여기가 1제곱이고요. 여기 2제곱이고요. 3제곱입니다. 그냥 60개라고 한다면 여기는 60제곱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즉, 이자율이 적용이 돼서. 자, 그러면 우리는 60개월 말에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집어넣은 돈을 다 찾으려고 한다면 얘네들을 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얘네들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해 보세요. 여기를 첫수라고 볼게요. 얘를 첫수라고 보지 말고 얘를 첫수로 볼게요. 첫수, 두 번째 수주, 세 번째 수 이렇게 해서 공비가 얼마인데요? 1.01인 등비수열의 합모형 세죠.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보면 첫째 항이요 100 곱하기 1.01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01이죠. 공비가 1.01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60개죠. 60개.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60개 첫수 100 곱하기 1.01 자,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편안하고 요 계산을 문제 직접 해줬죠. 1.01의 60제곱은 1.8이라고 계산을 하십시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건 단순 연산이니까요.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8, 2, 8,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위로 이제 만원 생각했다고 했어요. 만원 8,282만 원이 돌아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608번 같은 경우는요. 608번 같은 경우 자, 이 문제가 가장 원리학교에서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 자, 그런데 608번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달라지는 게 지금은 계속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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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이 시장에서의 물가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나의 돈의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서 돈의 가치가 현재 10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원은 5년 후에 100만원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높은 가치의 돈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60개월 후에 1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치가 하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돈을 조금씩 더 집어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100만원, 다음 달에는 뭐 101만원, 그 다음 달에는 102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1월 초에요. 1월 초에 얼마를 집어넣냐면 500만원을 여기 년이네요. 1년 초에 5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단위도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초에는요, 또 500만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10%씩 돈을 더 넣을 겁니다. 10%씩 더 넣을 거니까요, 500 곱하기 1.1 되겠죠. 1.1. 이것을 집어넣을 겁니다. 2월 초에. 그럼 3월 초에는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다음에 3년 초에는 또 10% 증액시킬 거니까 500 곱하기 1.1에 제곱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9초에는요, 9년 초에는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500 곱하기 1.1에 자 3년 초에 제곱이고요. 2년 초에 1제곱이니까 9년 초에는 8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년 초에는요 500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언제 찾을 거냐면요 그날 말, 그년 말, 그 해 말, 즉 10년 후의 말, 한 번에 이자 기간을 거쳐서 10년 말에 찾을 겁니다. 10년 말에, 10말에. 그럼 결국은 얘는요 한 번에 이자 기간을 거쳐서 나한테 돌아올 테고요. 얘는 두 번의 이자 기간을 거쳐서 나한테 돌아올 테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다음 동일하겠죠. 자 그럼 얘는 한 번 이자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연이율도 10%랍니다. 아까 증액시킨 것도 10%고요. 연이율도 10%입니다. 증액시키는 양과 비율과 연이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500 곱하기 1.1의 9제곱이 연이율이 10%니까요. 1.1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요 500 곱하기 1.1의 8제곱인데요. 이자 기간을 두 번 거치니까요 1.1의 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얘는 이자 기간을 쭉 거쳐서 500이었는데요 500이었는데 이자 첫 번째 하나 얘는 이자 한 번 얘는 이자 두 번 그럼 결국 10번째는 이자가 10번 붙을 겁니다. 즉 1.1의 10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이 빨간색이 어떤 지수 모양새만 봐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세요 문제가 될 거예요. 다 합하세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얘 단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계산해 보면 특이하게도 이것과 이것이 같은 미수로 표현이 되면서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어버려요. 여기도요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어버려요. 여기도요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산이 훨씬 더 얘보다는 편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 똑같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 계산은요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을 몇 번이요? 10번이겠죠 당연히. 따라서 요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이 문제 주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10번. 이제 같은 문제지만 돈을 집어넣는 걸 조금씩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510번에. 자, 510번, 610번입니다. 610번.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요. 얘는 우리가 1월 초에 이렇게 100만원, 2월 초에 100만원씩 집어넣었죠. 그런데 610번은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말에요. 얼마를 집어넣냐면 얼마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얼마를 찾아내는 겁니다. 단위는 만입니다. 그 다음에 2 말에도요. 2 말에도 x를 집어넣을 거고요. 3 말에도요. x를 집어넣으세요. x만원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3년 후에 300만 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은 자 얘랑 비교하면은 이 x는요 바로 이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나한테 x로 돌아올 겁니다. 이자 기간 안 거치는 겁니다. 말에 집어넣어서 말에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이자 한 번 이자율이 지금 여기서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자 기간 한 번 거치겠죠. 그럼 x 곱하기 1.05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요 x 곱하기 1.05에 2제곱이 되겠죠. 지금 세 번만 집어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즉 첫째 항이 얼마고요? 첫째 항이 여기서 x죠. 그 다음 공비가 여기 첫째 항을 보면 공비가 1.05죠. 그 다음에 항수는 3개죠. 3개. 따라서 등비수 3이니까요. 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3개. 척수 x죠. 자, 이렇게 해서 적립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요? 300만 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여지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 계산은 문제 줬고요. 이 x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 4분의 375가 나올 겁니다. 단위는 지금 만원 단위죠. 4분의 375만 원입니다. 얘 분수가 약분이 안 되니까 만 원을 실제로 단위 표현할게요. 4분의 375만. 이 원이죠. 단위 원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하게 되면 93만 7,500원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같은 구조의 문제지만 초에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번에 이자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얘는 말에 집어넣으면서
이 금액을 그대로 곧장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11번. 자, 이제 돈을 빌려줬고요. 돈을 갚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라도 손해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할부금 문제, 즉 대출금 갚는 문제들은 수직선을 두 개를 세우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611번에 이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갚냐면요. 돈을 빌리자마자 초에 바로 갚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으면 야 이거 너 10번에 나눠서 나한테 갚어 라고 한다면 100만 원 빌리자마자 그 순간에 나 한 번 갚을게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부터 또는 1년 후부터 보통 할부금은 이제 월부인데요. 그래서 한 달 후에부터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일 말부터 갚기 시작하니까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X 만원이라고 할게요. 만원. X 만원. 그 다음에 2개월 말에도요, 또 X 만원을 갚고요. 3개월 말에도요, X 만원을 갚고요. 이렇게 해서 몇 번에 12개월에 갚는답니다. 그럼 11 말에도요, X를 갚고요. 자, 12 말에도 X를 갚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빌려준 입장에서는요. 자, 같은 수직선입니다. 언제 빌려줬냐면요. 1초에 2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1초에 20만 원을 빌려줘서 자, 이 갚는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요. 언제요? 12번째 말에 이 X를 갚자마자 둘의 어떤 그 채무 관계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딱 12개월 말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12개월 말에. 자, 그러면 이부터 계산할게요. 여기는 한 달 이자가 바로 이거는 X라는 돈이 환산이 될 거고요. 얘는 이자 기간 한 달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X 곱하기 이자율이 지금 얼마인가요? 1.5%니까요. 1.015가 되겠죠. 1.015. 자, 그러면 이 총 12번이니까 이 12번째는요. 얘는 X 곱하기 1.05에 1.015에 11제곱이 될 겁니다. 11제곱. 왜냐면 여기가 X고요. 얘는 X 곱하기 1.015고요. 총 12번이라고 하면 얘는 총 여기 12개가 표현되려면 여기가 하나도 없고 여기 1제곱이고요. 2제곱, 3제곱, 4제곱. 12번째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마지막 표현형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요. 왜냐면 등기수를 합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첫 수가 X고요. 공비가 1.0이라고요. 항수는 12개가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이 계산을 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12개, 첫 수가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빌려준, 갚는 입장이죠. 갚는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빌려준 입장에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12번의 어떤 이자 기간을 거쳐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상승했겠죠. 따라서 얘는요. 20만 원의 1.015에 12번, 12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돈의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따라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은 누구라도 많다, 적다의 그 구분이 없어야 되겠죠. 계속하기가. 같아야지만이 둘이 서로 합리적인 어떠한 그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풀게 되면 이제 X값이 X값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X가 지금 1.8이 나오는데 단위가 만 원이니까요. 이 18,000원이 되겠죠. 18,000원이. 자, 이게 지금 할부금 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얘가 원리학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617번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데요. 얘가 바로 할부금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얘랑 비교해 볼게요. 617번 보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연금의 상황은요. 원래 예정된 거 예정된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금 받는 방법은 1말에요. 1말에 500을 받기로 했고요. 500. 단위는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말에 또 500을 받기로 했고요. 9말에 500을 받기로 했고요. 10말에 500을 받기로 해서 마지막 연금을 받는 순간 이거는 이제 뭐 종료가 됐겠죠. 이 거래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것을요 한꺼번에 받고 싶답니다. 한꺼번에. 즉 언제 한꺼번에 받을 거냐면요 1초예요. 1초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지만이 단위는 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아야지만이 나는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할부 문제와 구조가 비슷하죠. 자, 이거 계산할게요. 이거는 10년 말에 이 500만 원 그대로 500만 원이죠. 이자율이 훨씬 아니니까요. 얘는 500 곱하기 이자율이 5%입니다. 1.05가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총 10번째니까요. 얘는요 500 곱하기 1.05의 9제곱이 될 겁니다. 요 지수를 잘 보면 이가 1제곱이니까요. 따라서 얘는 초항이 첫째 항이 500이고요. 공비가 1.05인데 항수가 10개인 등비수 합이죠. 따라서 공비 1.05인가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10개, 첫수가 500이죠.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연금의 상황입니다. 연금의 상황. 자, 그런데 얘를 한꺼번에 받겠대요. 연금의 현재 가치. 얘를 한꺼번에 받으면 얘를 비교해봅시다. 여기랑 비교해보면 이것들 총 이자기간 몇 번을 거칠까요? 10번을 거치겠죠. 그러면 x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 x의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금액과 원래 나눠서 분할해서 받는 것과 한꺼번에 받는 것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등식을 풀어내면 x가 163분의 6, 3, 0, 0, 0, 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위는 만 원이고요. 이 만 원 단위고요. 이 단위를요, 실제 원 단위로 바꾸면 6, 3, 0, 0, 0, 0의 원 단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금액이 최종적인 금액이 돼요. 대략적으로 얘를 어차피 계산기 소수 부분을 뭐라고 했나요? 1,000원 미만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1,000원 미만을 버려서 이제 계산해 보면 내가 3865 0000 이쯤으로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즉 이 연금의 현재 가치 문제, 연금 평가 문제가 이 할부금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 원리학계의 가장 전형적인 이 패턴이 602번이니까 602번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셔야지만이 아까처럼 돈을 조금씩 증액해서 집어넣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할부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금의 현재 가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